아,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학생들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공사가 다 망해진 학생들이라, 다음에 이제 학원에 오시면은, 원래 붙은 학생들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가지게 될 것이고, 학원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학생들 보니까 대단해 보이시죠? 부럽기도 하고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저 학생들도 다 아마 이 시기에는 여러분처럼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도전해서 성과를 낸 학생들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다 같은 학생들로 보입니다. 어쨌든 잘하는 학생들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의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기회를 학원에 오시면은 여러 기회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수업 일정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여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또 막아서 이제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설명이 진행 주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보다 근원적인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적 고민이 고시에 도전할지 말지 이 자체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근원적 고민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4번, 고시 준비 언제부터 하면 좋겠는가요?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오늘 이제 많이,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진입 시기에 하는 흔한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액션을 계획하고 있거나 일부 액션을 취했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시행착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100% 확신을 합니다. 오늘 오신 김에 혹시라도 혼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시행착오를 바로 잡는 게 오늘 이제 그래도 어려운 걸음 하신 보람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7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가진 제가 이제 헌법 과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능력대로 합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름길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분석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대로 빨리 될 학생들은 빨리 되고 또 성적이 우수하게 될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게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건이나 윤재나 저는 그 학생들이 본인들의 생각대로 공부를 했어도 저는 합격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원에 안 왔더라면 이 학생들이 차세까지 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최연소로 된 학생들이 작년에도 2명이고 올해도 우리 학원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혼자 있을 때 과연 저림길로 갔을까 이 부분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우리가 독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독하게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시키는가.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있거나 그 다음 주변에 여러분 선배들이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종합반 일정 안내 그 다음 신림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림동 뭐 겁나시죠 들어오려니까 뭐 나쁜 보도도 요즘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 공부하는 지역 밖에서 많이 일어나고 한 제가 20년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 우리 지역 안에서 지난번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 20년에 처음 이제 일어난 사고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겁니다. 너무 과장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들 주의사항 그리고 합격 책임반 안내 책자인데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루하지 않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전할지 말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죠. 도전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인데 일단 이제 성공하면은 즉 합격하면은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고 뭐 사회적 지위 확보 뭐 등등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5급에 도전했을 때 이제 얻는 사회적 지위가 명칭으로는 사무관인데 그 사무관이 가는 길이 쉽게 비유하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조금 더 지났겠죠. 제대하고
우리 때는 군대가 40개월 있으니까 제대하고 그 다음 졸업을 하면은 28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제 지금 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6년 정도 생활을 했다가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 동기들, 약간은 선배들, 약간은 후배들 요즘 이제 만나거나 검색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부서장이나 일부 이제 선배들은 임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일하는 파트너가 정부의 누구인가 하면 사무관이에요. 그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28, 뭐 26, 뭐 많으면 32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치겠다, 우리가 어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구하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얘기하면은 아는 녀석도 있고 모르는 녀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무관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가 우리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들이 20대 초중반에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은 해요. 도전해 볼 만한데 이게 염려되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염려할 겁니다. 그 실패했다는 손실인데 일단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학원비가 월 67만 원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거 해봤자 뭐 한 달 월급을 치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 손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 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실패한 경우에 이 세 가지 대략적인 부분인데 결정적일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휴학에 따른 학업 손실이다 이런 부분인데 휴학은 하지만은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실력은 쌓여요. 그래서 실패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대신에 장기화되면 안 돼요. 우리 삼촌 친구 모양 10년 고시 공부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원래 그 다음 내년이겠죠. 내년 후년까지 해서 실패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은 이렇게 B플랜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근데 놀면서 실패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원에는 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 그룹에 가든지 이제 그룹은 일정 비율이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영 해서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한국은행 가세요. 안 되면 금융감독원 가든지 아니면은 뭐 공사공단 가든지 가끔 7급 가기도 하는데 7급은 저희들이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고생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5급으로 승승장구하는데 본인 7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이제 계속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그래도 직장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5급을 준비하는데 내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5급을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는 5급 돼서 뭔가 다른 일을 하겠다. 또는 이걸 스펙처럼 해서 더 높은 일을 하겠다. 이런 이제 야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패했을 때 안전판입니다. 안전판이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됩니다. 외견 학생들은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코트라 가기도 하고 뭐 7급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은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 위험 부담이 이게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일단 도전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정하되 대부분 학생들은 도전을 결심하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이죠.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고시될 수 있을까? 자신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제 판단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두 개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대학 가는 것은 뭐 원하는 대학 안 가면은 낮춰서 가면 되니까요. 낮춰서 간 대학에 가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 만족도가 100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90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고시는 100이 아니면 0입니다. 그러니까 입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 잘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능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재능은 선천적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의지 부분은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학원에서 볼 때는 그 의지 요소도 사실은 선천이에요. 사실은. 이걸 견디는 경감이기 때문에 그 경감이 육체적 경감도 필요하고 정신적 경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든 다 선천적입니다. 다만 유동성 측면이 조금 달라요.
그 의지란 부분은, 재능이란 부분은 거의 고정요소입니다. 거의 고정요소이고, 개발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인데 본인의 영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양은 그걸 지금 쓰느냐 마느냐 이 차원의 문제이고, 의지 부분은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가 부여되거나 주위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군대 갔다 오니까 애가 바뀌었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지 부분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공부에 재능이 있다 또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하면은, 도전하면은 의지 부분은 학원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학원은 관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좋은 동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의지 부분은 굳건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능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능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피셋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1차가 안 되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피셋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만큼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피셋은 내 친구는 2달 만에 됐는데 나는 2달 만에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학생에 따라서 때로는 4달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6달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1년을 했는데 안 되기도 합니다. 층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안 해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경험으로 볼 때는 아주 1% 안쪽이에요. 안쪽이고, 대부분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비율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안 하고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 그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는 학원의 합격률이 매년에 1차 합격률이 한 78% 정도 되니까요. 그 78%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안에는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판단하되 이걸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일단은 고민한다 이렇게 한 판단 요소로 말씀드리면은, 기출문제로 풀이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기출문제 그 인사엑센처 사이트에 가면은 출력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풀어볼 때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풀지 마세요. 정해서.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해서 푸는 것은 정확한 테스트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되, 그래도 90분 시험을 보는데 3시간에 걸쳐 푼다, 이거는 또 테스트가 안 되니까 한 10% 정도 더. 근데 90분이면 한 100분 내지는 110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시간 반을 했다 이렇게 너무 과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100분에는 110분 정도 이렇게 걸쳐서 풀어보시되, 대신에 40문제를 한꺼번에 쭉 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0문제 풀고, TV에 보니까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더라 이렇게 좀 보다가 와서 또 15문제 풀고, 시간만 전체적으로 한 100분, 110분 정도를 잘 지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문제를 계속 풀게 되면은 아마 15문제, 20문제 넘어가면 집중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받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고민하면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꼭 해야 되겠다, 내 피셋 적성이 뭐든지 나는 묻지 않겠다, 돌격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학원에 바로 오세요.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이고, 시험 쳤을 때 언어 논리, 그 다음은 상황, 자료 해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점수 기준이 언어 논리입니다.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언어를 해왔기 때문에 언어 논리가 예컨대 점수가 아주 낮은 현상이 몇 번 풀었는데도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점수 기준이 언어 논리를 기준으로 올해 시험은 너무 어려우니까 올해 시험 풀지 마시고 작년 이하 시험을 풀어가지고 한 60점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몇 번 더 풀어보세요. 그 다음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것이고, 학생들이 좌절하는 과목이 이 부분이에요. 자료 해석. 요거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오되 시간을 투자하면 많이 올라가요. 아까 여러분이 그 설명해 들었던 김건희 학생, 이 학생이 처음에 자료 해석할 때 40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니까 45점, 그 세 번째 하니까 70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학습성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처음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처음 점수로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요. 그 처음에 내가 40점 나왔으니까 이게 틀렸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경사도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2달 만에 합격선으로 들어가더라, 아니면 6달 했는데 계속 이렇게 완만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처음 점수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기준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진입 가능한 점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자료 해석은 완전히 의미 두지 마시고, 혹시라도 풀어보는데 아유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이건 빼고 풀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건 학원에 오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약간의 가늠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입 가능한 점수는 몇 점인가 이 부분은 정할 수는 없어요. 정할 수는 없고, 예컨대 점수가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기쁜 일이고, 상황관에 점수가 안 나왔는데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문제는 2번, 3번을 놓고 고민했는데 내가 훈련하면 3번을 맞힐 거야. 이런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하셔도 전혀 무방해요. 무방하고, 그 다음에 저 시험은 정체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IQ 테스트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것인데, 그게 처음에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쪽으로 단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점 나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 공부를 6개월 정도 2차만 계속 하다가 6개월 뒤에 풀면 점수가 쑥 올라갑니다. 고정 요소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IQ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IQ 테스트로 여러분 테스트를 받으면은 아마 IQ가 한 200이나 300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공부 역량이 증가되면은 저절로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풀어봤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결정적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의미는 점수가 높게 나오면 의미를 두시고, 점수가 낮았는데 나는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겁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까 실패한 그 위험부담인데 1년입니다. 1년이니까 괜찮아요. 1년 동안 지금처럼 대학을 다니면은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기간, 보람 있는 기간을 보내게 되니까 겁낼 필요 전혀 없어요. 학생들 진입에 대해서 고민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안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오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는 제가 우리 단계에서는 커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대신에 직장 다니는데 그래도 안전판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컨대 원래 붙은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이제 교육대학 졸업해서 선생님 하다가 아기 놓는 그 육아휴직을 한 겁니다. 아기도 놓고 공부하러 오겠다 그렇게 해서 뭐 돌아갈 직장이 있으니까 시켰는데 다행히 원래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받아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고시란 위험한 겁니다. 일부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20대 초반 이때는 도전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도전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내부에 내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해왔다. 이걸 나는 확인받고 싶다. 나 어릴 때 공부는 안 했지만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면은 오히려 많이 됩니다. 원래 우리 시험에도 아주대학 학생도 되고, 부경대학 학생도 되고, 동국대학 학생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학원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또 서울대학 학생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은 지금부터 발휘하는 단계이지 그 전의 이력들이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시 도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거 잘 이제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우 수는 불합격하는 경우죠. 여러분은 이걸 겁낼지 모르지만은 저희 염려하는 부분이 2, 3번이에요.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인생이 완전히 고시에 말려드니까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삼촌 친구 뭐 10년 공부했다. 옆집에 오빠가 5년째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시험은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학생들 중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2, 3번은 개인의 의지 아니면 객관적 데이터로서 2, 3번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는다 이런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합격할 확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예요.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2, 3번에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저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저 전문가 이렇게 나면 저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시작할 때. 꼭 부모님이 오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고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고시는 모르시죠?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아니면 해봤다 이렇게 할지라도 너무 오래됐어요. 뭐 20년, 30년 전이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지금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애한테 맡겼어요. 이렇게 해요. 우리 애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생각 이해는 됩니다. 우리 애가 대학 갔으니까 우리 애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 애는 뭘 합니까? 우리 애 몰라요. 우리 애도 경험이 없기는 똑같습니다. 차라리 부모님 판단이 더 올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애 판단을 이제 맡기면 우리 애가 나름대로 이렇게 주워 듣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하기도 하고 선배한테 주워 듣기도 하고 그 판단은 그 중에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제대로 판단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화돼요. 그 다음 더 어렵고 힘든 일이 고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경계선에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은 우리 학생들은 제가 판단해 드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1년 정도 학원 다녔는데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은 뭐 다 들어오죠.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도 한 20년 고시생 봤으니까 한 10만 명 정도 봤어요. 근데 1년 보면은 될지 안 될지는 보입니다. 이번에 운이 없어 떨어졌는지 노력해도 안 될지 노력 자체가 안 되는지 이런 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은 매년 한 20명에 30명 제가 포기를 시켜요. 이틀 전에도 한 명 왔는데 포기시켰네요. 부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엄청 서운해하세요. 우리 애가 똑똑한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 개인적 감정이 있으시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주 이제 일부이고 대부분 고마워하십니다.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맙다. 이렇게 해서 그 판단은 1년 지나면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고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가끔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될까요? 처음 보는 학생인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꼭 저하고 상의하시고 학생들이 포기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시작은 쉬워요. 포기하는 게 왜 힘든가 하면 옆에 애가 됐고 친한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시험은 쉬워 보이는데 본인이 보낸 세월은 후회가 남고 이렇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때는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최단기 학교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해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후배한테 들으면은 뭐 선배한테 듣겠죠. 최소 3년, 그 다음 5년. 그건 아닙니다. 이 공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3년을 못해요, 여러분들. 3년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너무 힘들기 때문에 5년 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은 왜 3년 내지 5년을 하는가 하면 열심히 안 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할만하게 하는 겁니다. 할만하게. 예컨대 1년에 12개월을 정말로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야 되는데 할만하게 해요. 그 시험 쳐놓고 한 4개월 쉬고 그 다음에 4개월 쉬었으니까 두뇌를 돌리는 또 2개월 필요해요. 그 다음에 6개월 조금 하다가 시험 때 남들 다 열심히 할 때 본인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학생들이 3년 5년 잡는 학생들이 거듭 얘기하지만은 할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죽겠다. 4명이 못 살겠다. 이렇게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영혼과 이 뭐 정신, 영혼, 그 다음에 이 체력 모든 게 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이 뚝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한 지금 기준으로 18개월 열심히 달렸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포기도 훨씬 쉽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더구나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객관적입니다. 격차가 근소하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운도 작용하니까 한 번 더 하면 가능성이 높고 시험이 되겠지만은 격차가 결정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잡고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부 여건도 중요합니다. 휴학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한다 이거 다 안 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서울대 학생들,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 그래요.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학원 커리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고시 공부 본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학업과 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시험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늦어져요. 3년 한 선배, 5년 한 선배 다 그 경로입니다. 휴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경제적 여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뭐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가끔 선생님 저 아르바이트 하는데 안 돼요. 그거는 뭐 7급이나 9급이나 이런 일반적 시험을 도전하는 경우에는 되지만은 그건 안 됩니다. 가끔 또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은 제가 이제 부르지 않고 직장인이니까 전화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엄청 서운해하고 뭐 때로는 바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 문제는 해결하시고 주변의 인간관계는 학원에 들어오면 최소화됩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돼요. 연락할 시간도 없고 나중에 시험 되면은 2배로 복원되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일일 최대량 공부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최대량인가 이 부분인데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학원에 오면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얼마나 해야 되는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 성적이 우수하면은 본시험하고 거의 연결돼요. 윤채나 건이가 10등 안에서 이렇게 계속 경쟁하던 친구들입니다. 10등 안에. 가끔 이렇게 15등 20등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10등 안에 경쟁하던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친구들은 내년에 성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하면 그 기대대로 나오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차석은 아니고 3등이 최고 성적이에요. 재경직 1년. 그 학생도 성적이 보면은 이 학생들하고 비슷합니다. 1등에서 10등까지 사이에 계속 이렇게 돌아요. 학원으로 치면은 상위 30% 정도면은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 페이스대로 하면 되고 이런 겁니다. 최대 공부량이다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 경제학 때는 조금 덜 내도 되고 나는 법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에너지를 또 이렇게 더 폭발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혼자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 충족해서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고시도 오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1학년이 있습니까? 1학년?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1학년, 순전히 1학년은 없죠? 그 1학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지금 2학년들 있죠? 2학년들.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학년은 괜찮아요. 2학년은 2학년 겨울방학 하자마자 오세요. 하자마자 오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2학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임용유예 기간이 1년이죠. 그걸 염려할 건데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휴학하고 시험 2차 시험이 끝나면은 6월 말이니까 계절학기 들어가고 그 다음 2학기 다니다 보면은 발표가 나요.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임용유예가 언제부터 카운트 되는가 하면은 내년입니다. 내년 5월에 여러분들이 연수원에 들어갈 때 그때로부터 1년이 카운트 되니까 졸업할 때까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대학생으로 즐기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계절학기에 이렇게 모아야 되고 또 학점을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담은 있어요. 그 부담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임용유예 기간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들어오면은 공부하기에는 괜찮은 시기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너무 어리지 않은가 이런 염려는 있어요. 너무 아가들 아닌가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어떤가요? 본인들은? 뭔 소리야 내가 다 컸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고시라는 혹독함 이걸 견디기에는 조금 어리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의지가 넘치면 들어오세요. 의지가 넘치면. 더 이상 억누르기가 힘들다. 나는 고시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들어오시고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2학년 때까지 놀고 싶은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더 노세요. 놀고 싶다. 부모님 손에 끌려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건 때문에 오시면 안 되고 놀고 싶으면 시컷 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적당한 시기는 3학년인데 3학년은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요. 제가 볼 때는 3학년 마치면 전공도 어느 정도 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3학년 되면은 학교에서 받는 대접이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선배 이런 느낌이니까 내가 뭔가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 강할 때예요. 그때 오면 좋은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시험이 안 되면은 학교 돌아가면 4학년인데 이게 학년이 졸업 시즌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적기는 3학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2학년이 진입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 그 다음에 최연소를 노린다 이렇게 하면 2학년 때 진입하는 게 나의 성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입이 조금 늦은 감이 4학년하고 아니면 졸업 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학년이 오면은 이제 제일 공부 측면이나 본인은 성장 측면은 제일 바람직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의 의지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또는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리적 준비는 안 하더라도 마음적 준비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올해 갈 것인가 내년에 갈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오는데 4학년들은 대뜸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취업을 고민하다가 고시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못 견뎌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경우인데, 그거는 졸업하고 오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도 우리 35살 학생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 33살, 31살, 30대도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졸업하고 온 학생들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고시에 대한 열정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냥 상황에 더 밀려서 한번 고시를 해볼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학생들의 성공 확률이 의지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제일 주축은 2학년, 3학년들이고, 4학년에 오면은, 아유, 이거 지금 마음이 급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졸업하고 오면은, 그때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들 적극적으로 오시고, 4학년에 오면은 장점이 있어요. 뭐 세상 호기심은 뭐 제로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해야 돼요, 오로지. 콘에 몰렸고, 뭐 놀 거는 3년 동안 불태웠으니까 다 탔을 것이고, 4학년 고기까지가 마지노선이고, 졸업이면은 나이가 많아서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리적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기를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오신 분들은 1월에 오세요. 3월에 오면은 이게 전 코스인데, 시행착오가 중간에 발생하면은 시험의 위험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에 오면은 무지 급합니다. 9월 이후에 오면은 내년 시험은 패스하고 후년을 노리자, 이런 심리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에 오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윤재는 7월에 왔죠. 7월에. 얘기 들었던 윤재는 12개월 했어요. 그 윤재 보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네가 3월에 왔더라면, 그 1등하고 평균 한 2점 정도 차이 났으니까 1, 2등은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7월에 온 여학생이 이번에 발표한 시험에서 적용직에 4등으로 합격했는데, 그 학생도 후회를 합니다. 3월에 왔더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을 텐데, 그 3월에 온 학생들은 1월에 왔더라면 훨씬 여유가 있을 텐데, 다질 텐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오지 마시고 1월에 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지금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3월까지는 뭔가 여러분들이 비전문적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방학하게 되면 그 2달을 버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빨리 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직렬도 고민합니다. 재경직을 해야 되는가, 일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뭐 재경이 그 5급에 꽂히니까 재경이 되면 멋지죠. 뭐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는 간지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 5급은 시험이 되는 게 중요해요. 되는 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5급하고 7급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재경을 고민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좀 살피세요. 이 요건은. 그래서 경작을 전공했는가, 이렇게 살피시고, 그 다음에 피셋은 2개월 미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쪽에 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4개월 하면 열심히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차 공부에 들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2개월 미만으로 피셋을 통과하는데 본인만 4개월 하고 6개월 하고 이렇게 한 경쟁력이 본질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재경직 하는 학생들 보면은 수능 2등, 8등, 14등 이런 학생들이 역대 합격자들 중에 즐비합니다. 즐비하기 때문에 나는 재경직이 내 적성에 맞아요, 이것만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일행이든 재경이든 아주 신중하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오세요. 일단 나는 저 조건에 맞지 않지만 재경직 하겠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시면 안에서 갈라집니다.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재경에 정말로 소질이 있구나, 나는 수리에 밝구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쭉 가시고, 아 글을 써보니까 내가 논문에 탁월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시고, 그걸 또 학원에서 어느 정도 가려드립니다. 가려드리니까 지금 여러분 꿈대로 가세요. 나는 재경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시고, 국립외교원하고 국제통상직인데 성격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외교원이 피셋이 조금 낮으니까 이렇게 이동이 그 이유 때문에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유 때문에 이동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 정하셔가지고 이 외국어 받침이 좀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외교원 쪽으로 가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국제통상하시되 외교원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수험 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원은 3과목이에요. 3과목. 그리고 이번에 합격한 수험 기간인데 1년 이내, 이번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발표한 시험에서 수험 기간이 1년 이내인 학생들 합격률이 40%입니다.
합격생 중에. 우리 학원의 예를 들면은 제일 빨리 합격한 학생은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5달 반 만에. 근데 이 학생은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게 경제학 전공이에요. 그 국립외교원의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 3과목인데 이게 통합논술은 독자적 과목이 아니니까 없는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3과목인데 경제학이 한 7, 80%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경제학하니까 경제학을 뭐 90점 가까이 맞아버렸어요. 그 다음 2과목이 뭐 50점, 40점 이렇게 맞아도 컷 이렇게 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만에 되는 친구들은 1년에 아마 조사해보면 한 2명씩은 나옵니다. 학원 안, 학원 밖. 그 다음 학원 하는 경험으로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독일어 학과를 나와서 외국 가서 4년 독일 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진입한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10개월입니다. 그 국립외교는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요 2직렬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는 좀 빨리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하면은 외교원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외교원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치열성도 5급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 대학 출신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특화된 학생들이다 보니까 경제학이 조금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통상보다는 외교원이 빨리 끝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행착오 원인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고시 합격에 최소한 2년, 3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필요하겠죠. 3년은 너무 길어요. 특히 외교원 하는 학생들이 가끔 우리 선배는 3년 했는데요. 우리 선배는 5년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교원이 3과목이에요. 3과목인데 한 과목을 1년 하는 겁니다. 3년 했다 이런 얘기는 그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5급에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5급이 5과목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5과목인데 그 분량이 3과목이나 똑같아요. 선택 과목 없는 거나 똑같고 뭐 일주일 열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4과목 남았는데 경제학 행정법이 80% 이상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 정치학은 합치면 한 과목이에요. 그럼 3과목입니다. 3과목을 몇 년 하겠습니까? 3년에서 되기도 하고 5년에서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중간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도 개선 전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 개선 전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차 붙고 1차 한번 붙으면 2차를 올해 보고 내년까지 볼 수 있게. 그 다음 시험은 특징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지금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지고 연차가 오래될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학생들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 좀만 10년 만에 일을 시키니까 40대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효용이 떨어진다. 이게 선발 방식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피셋으로 바꾼 것이에요. 피셋으로 바꾸니까 올해도 26.6세죠. 이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26살이 되니까 몇 년 했겠습니까? 뭐 3년을 하겠습니까? 5년을 하겠습니까? 남학생 군대 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성공적으로 수험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30%이고 나머지 70%, 60% 정도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은 능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진하게 나오면은 학원에는 실패 범주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 목표 연도를 내년으로 일단 잡으세요. 내년으로. 내년. 이상합니까? 내년? 뭐야? 내 후년도 지금 버겁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으로 잡으세요.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 후년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학원의 입장은 시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시험 삼아 봐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결과예요. 시험 삼아 봤다. 시험 삼아 봤는데 형편없이 떨어졌다. 시험 삼아 봤는데 되더라.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아요. 본인 역량에 대한 테스트 기회가 있으면 아주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을 합격 목표로 잡아야 되고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시기에 시작하거나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합격생 여러분들 생각이 전혀 안 난들 것 같죠. 학원의 데이터는 2년에 한 명씩 나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 녀석들이 꼴찌로 붙습니다. 차라리 떨어져서 내년에 우수하게 붙으면 더 나을 텐데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꼴찌로 붙어요. 꼴찌로 붙는데 2년에 한 명인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는데
1월 달에 여러분 지금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플랜 짜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켰을 때 원래 1차 된 학생이 우리가 그때 120명을 받았는데 1차 된 학생이 한 46명에서 48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특별히 좀 이렇게 가르쳐요, 저희들이. 가르쳐가지고 원래 2차 시험에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기대 많았는데 원래는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게 학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게 떨어졌습니다. 제일 근접한 학생이 0.3 평균. 그 다음 두 번째가 0.7. 1점 만에, 평균 1점 만에 떨어진 학생들이 7명. 그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확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학생들이 조금 더 해가지고 붙었더라면 꼴찌입니다. 그거 좋지가 않아요, 별로. 그 다음에 평균 3점 이내에 떨어진 학생들이 24명이에요. 절반 정도가. 근데 이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 OT 할 때 내년에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학생들이 웃습니다. 선생님 무슨 고시를 모르니까 그런 말씀이지. 왜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웃는데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더라면 합격생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경제학이 원래는 연차가 쌓인 학생들이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작년처럼 나왔더라면 언급했던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실패하면 후년에 등수를 노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이나 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격은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 그룹은 그쪽으로 방향으로 본인들이 서로 진행하고 우리도 진행을 도와주니까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내년, 후년, 그리고 내년, 후년에 실패하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요. 후년 실패하면. 충분히 기회 가졌어요. 기회 가졌고, 혹시라도 뭐 평균 뭐 1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되, 그때는 학원에 오지 마시고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하니까, 어쨌든 마지노선은 1차적으로 내년, 그 다음 후년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정말로 5급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죠. 많지만은 그 정도 기회 가졌으면은 되고 안 되고는 객관적으로 판가름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 이게 장기화되는 지름길입니다. 고립의 유형 1번, 2번, 3번. 우리가 볼 때는 다 고립으로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괜찮을 거예요. 우울감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하게 하겠다. 그냥 독할 뿐이에요. 성과 없어요. 그리고 왜 이제 혼자 하면은 힘든가 하면은 고시 공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예컨대 한 70분, 80분 공부하고 쉰다 이렇게 하면 한 20분 쉴 때는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은 쉬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80분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쉬는 시간이 더 힘드니까 그 다음 시간은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쉬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전의 효율하고 오후 효율, 저녁 효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생활을 몇 달 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 제가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 3번이 같은 겁니다. 그런 이유로 공부 강도가 점점 약화됩니다. 여러분 대학 가는 경험으로는 여기에 대비하면 큰일 납니다. 등산으로 치면은 대학은 한라산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에베레스트예요.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은 야 산에 올라갈 준비가 됐냐 보니까 스리퍼 신고 왔더라. 추리닝 입고 왔더라. 자 올라가다 얼어 죽겠다. 빠져 죽겠다. 이런 느낌이 팍 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혼자 하다 보면은 내가 합격할 만큼 하고 있는가 여기다 인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 매일의 노력이 100이 필요한데 70, 60, 90, 어떤 날은 100 너무 힘드니까 또 80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엔 합격하는 질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2번, 3번은 이게 생겨요. 제가 독학하면 안 됩니다. 학원에 와서 실강을 들으세요. 인강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림동 와서 단가반을 듣게 됩니다. 단가반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입니다. 옆에 모르죠? 몰라요. 낯선 학생들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교류가 안 되니까 스터디를 구하게 됩니다. 스터디를 구해서 스터디에 참여하는데 그 스터디 질은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면 여러분하고 스터디 하겠습니까? 왜 할까요?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안 해줘요. 요즘 학생들은 정보 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컨대 면접 탈락한 학생들 모입니다. 이렇게 스터디 걔들끼리 구성하고, 이번에 뭐 3점 이내로 탈락한 학생들 모이세요. 이렇게 걔들끼리 구성하고, 초보끼리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 모이기는 모일 거예요. 여러분끼리 모이는 겁니다. 말이 많든지 말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 좌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오랫동안 한 실패가 거듭된 장수생이 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고, 학교 고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 들어왔구나. 내가 지도해야지. 내가 같은 길로 똑같이. 나 5년째 공부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생의 방식을 답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는 본인이 잘못 가는지는 몰라요. 더 잘나는 선배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국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6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정보를 얻어야지. 오늘은 됩니다. 오늘은.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한테 조언을 구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고민의 방향 아주 미세하게, 미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컨대 학원에 들어오면은, 학원은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 우리 학원이 하고, 매년 작년에는 39명 합격생 나왔는데 올해는 50명 나왔다. 우리 기대보다 좀 못 미친다. 내년은 100명 내자. 이 고민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고,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지금 이거냐.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더 적게 나오냐.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것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만 고민하지 않고 핏에서 언제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 차는 뭘 해야 되냐, 뭘 들어야 되냐, 성적이 얼마나 나오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런 큰 고민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지금 주류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혼자는 유형이 1번, 2번, 3번 다 혼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 3은 학원 강의를 잘못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잘못 활용하는가 하면은 대학 갈 때 인강으로 했으니까요. 이것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왜 대학은 가능가 하면 객관식이니까 가능합니다. 강의 듣고 시험 풀어보고 점수가 더 올라오면은 피드백을 다시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니까요. 근데 2차 시험 안 됩니다. 이게 인강으로.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건 주관식이에요. 안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 한번 볼까요? 실강이 예컨대 경작이 24일간 진행되면은 요 기간 동안에 인강을 듣는 비율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요 경작이 24일은 왜 우리가 24일이라고 정했는가 하면은 학원 일정 때문이 아니고 저 과목을 해야 되는 적정 시간이에요. 초보들이 예컨대 40일간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과목을 못하니까 이건 적정치가 않고, 15일 동안에 끝낸다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단기간이니까 이건 학습에 진도의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24일로 정해놓는 겁니다. 정해놨는데 인강 듣는 학생들이 그 비율을 지키는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강은 넉넉히 이렇게 줍니다. 80일간.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지키는 비율이 요거밖에 안 돼요. 혹시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 듣지도 못했는데 인강 수강 기간이 끝났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리적 부분이고, 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뭐 형식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2차 시험은 인강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주관식을. 시험을 봐야 되면 인강으로 하는 학생들이 또 반론 제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그 인터넷에 인강에 다 시험 문제 올라오니까 제가 출력해서 풀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우리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건 안 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처음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합격을 100으로 잡으면 실력이 무조건 뭐 12, 20일 겁니다. 12, 20을 복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학원에서 왜 이 실강을 듣고 주관식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고 첨삭을 받고 잘한 답안을 비교해서 보는가? 그거는 그 다음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구간에서 예컨대 진도가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인데 이번에는 전체에서 50등밖에 못했다. 이렇게 하면 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서 그 다음 공부를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더니만 이번에는 등수가 올랐더라. 이렇게 하면 방향을 내가 잘 잡았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또 점수가 형편이 없더라. 오히려 내려갔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바로 학원에 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낮아집니까? 등수가 왜 밀립니까?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교정을 받아야 돼요. 교정을 받고 그 교정 받는 방법이 첨삭 받기도 하고 채점 받기도 하고 대면 상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진행이 이렇게 돼야 결국엔 합격선으로 근접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게 되고 또 학생들끼리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채점해 줍니다. 지들끼리.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들끼리. 좀 우리가 볼 때는 100점이 돼야 되는데 20점, 30점에 모여가지고 서로 채점해주고 야, 너 잘했다. 너 오늘은 왜 이 모양이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 때문에라도 학원에 와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 입법고시 수사관 학생은 학원에 오지 않았어요. 학원에 오지 않았는데 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학생은 신상이라서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그 학생은 계속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계속 써봐가지고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정도 성과가 나온 것인데 그거는 몇 년에 한 명입니다. 그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위험이 금방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정된 길로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또 고민을 해요. 단과반 들을까 종합반 들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길을 열면은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뭐 인강으로 해도 돼? 아니면은 야 종합반 듣지 말고 단과반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자, 단과반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종합반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월 67만 원입니다. 1, 2차 다 해서. 그리고 부대 비용이 없어요. 뭐 특강 합격생들이 뭐 건이나 윤재가 와서 특강합니다. 윤재가 내일도 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특강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10,000원이에요. 3주간 4주간 10,000원입니다. 원래도 이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또 특강을 진행을 해요. 그 종합반이 10,000원이고 단과반은 못 듣게 합니다. 우리는 종합반 학생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 비용을 보시면은 자 본대로 이렇습니다. 본대로 이르고 단과반은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다 활용하면은 총 비용이 이만큼 들어요. 3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학생들이 뭘 안 하는가 하면은 이걸 안 해요. 이렇게 동영상 뺄 수밖에 없어요. 비용을 맞춰가야 되니까. 그 다음 캠프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안 해요. 독서실은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이렇게 배다 보면은 공부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종합반 할인폭이 뭐 25%, 30% 이렇게 되니까요.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학생들 입장이 또 종합반하고 단과반하고 이제 왜 또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원하는 선생님이 학원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학원 선생님은 전부 1등 선생님들이에요. 고시를 붙었거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붙이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학생들이 야 고시는 어차피 1년 만에 못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원래 지금 최종 합격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면접에 탈락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금 2차에 50명이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최연소가 2입니다. 동욱이도 22살이네요. 23살 아니고 22살입니다. 요즘은 이제 최연소를 예전에는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연소를 가렸는데 요즘은 그냥 나이가 같으면 최연소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최연소 4명이 나왔고 그 중에 2명이 우리 학원 학생이고 그 중에 생년월일까지 따지면은 요 학생이 최연소예요. 요 학생이. 동욱이가 최연소입니다. 요 학생이 12월생이니까 제일 어립니다. 그 중에. 옛날 같으면 얘가 최연소인데 이 정도 되니까 종합반에서 합격생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고 가끔 보면은 이 학생들 중에 나이가 이렇게 좀 차 있는 학생들도 있죠. 뭐 저 이제 내려가시다 보면은 벽에 이렇게 안내들이 붙어 있어요. 거기는 48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학생들이 그 면접 볼 때까지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으니까 뭐 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연락을 거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추가로 이제 확인돼 가지고 현재는 50명이 확인된 겁니다. 그 중에 보면은 뭐 NC생도 있고 30생도 있고 뭐 33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그 세월을 계속 학원에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수험의 본질적인 부분이 학원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은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 선발 인원이 5급에 재경직하고 일반 행정인 선발 인원이 220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50명이 됐어요. 그 뭐 학원의 합격률이 몇 프로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 수가 많아지면 합격률은 떨어지는 것이고 얼마나 총 합격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가 이런 부분인데 아마 제 감으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00명 나올 것 같아요. 올해 합격한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학원으로 치면 골짜기 세대입니다. 작년에 윤재, 건희 이렇게 됐던 학생들이 숫자는 적지만은 아주 탁월한 학생 그룹이 만들어졌었고 그때 일반 행정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6명이 우리 학원에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이고 원래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숫자로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 볼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보다 빨리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아마 역대급 결과를 낼 겁니다.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질도 높고 그 다음 숫자도 늘어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저기 한 2배 정도 이렇게 학원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매년 데이터가 비슷합니다. 요게 이름이 있는 데가 종합반이고 이름이 없는 것이 이게 단과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경작대는 단과반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종합반의 비율이 6이고 단과반이 한 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게 지금 체크된 부분이 이름이 없는 부분이 단과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요때가 1순환 모의고사인데 1순환이 이제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요때는 어떤 학생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시험도 뭐 복습 위주로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우리가 세미로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때부터 가려져요. 본격적으로 지금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요 시기의 성적입니다. 그 성적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공부가 된 경험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시험 발표하고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성적이에요. 그 종합반이 전부 다 상위권입니다. 전부 다 상위권이에요. 이 얘기는 종합반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학원이 생존을 해요. 우리가 합격생을 내야. 그래야 학원이 잘 되는 겁니다. 왜 다른가 그 부분을 차분차분 이제 또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타 학원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거. 예전에는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한 2년 전에는. 이제는 합격생 비율이 작년에 39대 0, 올해는 50대 0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종합반은 합격생 배출이 우리 학원만 되니까 뭐 다른 학원은 이렇게 달라요. 저렇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자, 진입 시기에 하는 시행착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는 계획하고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야, 내가 내년은 꼭 1차라도 돼야 되겠다. 1차라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3월까지 1차 준비를 차보니 헌법도 듣고 필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면 계획하거나. 그렇게 하면 경우 수는 두 가지입니다. 불합격하든지 합격하든지. 어느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을까요? 뭐 물론 합격하니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좋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불합격하면은 남는 게 0입니다. 겨우 남는 게 헌법일까요? 헌법을 남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학원에만 잊으면 되는데. 그건 남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피셋이 남는가, 피셋은 쌓이는 공부가 아닌 겁니다. 이거 역량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 이게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도움을 받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에 0이에요. 0. 그래서 내년은 시험은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우리가 된다는 의식은 가지지만 목표는 가지지만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안 됐을 때 나한테 뭐가 남는가가 중요합니다. 안 됐을 때 나한테 뭐가 남는가. 이게 중요해요. 남는 것은 2차 과목이 남습니다. 특히 경작 행정법이 남아야 돼요. 안 됐을 때. 1차가 안 됐을 때든 2차가 안 됐을 때든 그 두 과목이 남아야 되지 피셋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피셋을 해서 불합격하면은 차라리 3월에 시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차라리 놀다가 3월에 오세요. 그거나 출발점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피셋 한번 떨어졌다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조금 나은 경우로 생각하는 2번입니다. 1차를 해서 합격합니다. 합격하면은 이게 최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최악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3순환으로 들어갑니다. 3순환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시험 직전에 실전 모의고사만 해요. 매일 시험 보는 겁니다. 왜 3순환으로 학생들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내가 합격했으니까, 합격하면 마음의 심리가 일단은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원래는 시험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그래도 한번 비벼봐야지 이렇고, 부모님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우리 애가 대단하다. 잘하면 원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그 마음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비슷해지니까 이쪽이 그냥 합류하는데 완전히 시간 버리는 겁니다. 시간 버리고 합류해서 요 마치고, 예컨대 아까 봤던 마치고 요게 3순환 시기하고 예비순환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마치고 1순환이라도 들어오면 다행인데, 요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아주 위험한가 하면은 시험을 보고 복학을 합니다. 복학을 해서 이 시기에 기초를 쌓아야 되는 시기인데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1차도 됐고 2차 시험도 봤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인강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2순환까지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고 1차를 붙은 다음에 3월에 또 옵니다. 기초가 없어요. 이 시기를 건넜으니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데 본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시험이 될 정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또 탈락. 그러면 그 다음에로 또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탈락했는데 이제 와서 휴학을 안 하고 공부에 전념하겠다, 이 루트를 잡기가 굉장히 여건이 그때는 너무 진행이 돼버렸어요. 진행이 돼버리니까 1번은 차라리 나왔습니다. 1번은 차라리 나왔는데 2번이 장수행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숫자 학생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1차 되고 2차 안 되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플랜을 제시할 테니까요. 10월에서 12월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닙니다. 1차 공부하지 마시고, 선생님 헌법은요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가르치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1차가 정말로 다른 과목이 좀 돼 있어서 1차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자료 해석만. 언어 하지 말고. 언어는 원래 시험은 주는 대로 받고, 내년 시험이죠. 상황은 조금 준비를 학원에 가서 하고,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자료만 하되 대신에 이게 돼 있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1순위는 5급은 경작행정법, 예비순환 선행학습.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경장만. 요렇게 하고 학원으로 오세요. 요렇게 하고 오시고, 방학하면은 즉시 학원으로 오세요. 방학하면은. 우리가 개강이 1월 6일인데 1월 6일에 오지 마시고 방학하면 오세요. 방학하면은. 지금 이 얘기를 세게 안 해두면은 우리 애가 고시 공부하러 가니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여행이라도 다녀와야지 열흘 동안. 안 돼, 이거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학이 빠른 학교는 서울대학 같으면 12월 15일, 나머지 대학은 20일이면 거의 마무리되니까 바로 달려오세요. 뭐 애인이 기다리듯이 베리타스로 달려오세요. 달려와가지고 내년 시험 무조건 돼야 됩니다. 1차는. 1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험 계획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1차 되고 2차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봐 놓고 여행 가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오면은 1차 전형 과정에 넣습니다. 우리가. 1차 모강하고 필사캠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1년 빨리 한 친구들. 그 친구들에 합류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1차는 결정적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격차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선행학습을 못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윈터스쿨 들어가서 하루에 1차도 하고 2차도 해야 되니까 본인이 힘든 겁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 힘든 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니까 요렇게 하고 오세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학원에 등록하면은 요 과목을 다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을 해드리니까 왜 저희들이 선등록하면 지원을 해드리는가 하면은 학생을 유치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빨리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이걸 뭐 너희들이 사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오시면은 요 과정입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1차 합격한 학생들, 1차 불합격한 학생들 이렇게 나뉘겠죠. 나뉘면 1차 합격하면은 100일을 목표로 특별반을 편성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아까 제가 나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왜 나쁜가 하면 중간에 과정을 띄고 허겁지겁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완전히 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년에 시험, 이 학생이 내년에 시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 되고 우리는 다르게 하는데 우리도 안 될 확률이 원래 데이터로는 안 될 확률이 높죠. 높지만은 그래도 차분히 가야 됩니다. 차분히 가되 그 시기에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00일 목표 특별반을 편성하고 스파르타 학습식으로 최종 합격에 도전을 시킵니다. 저게 뭔가 하면은 가둬놓고 합니다. 가둬놓고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자물쇠를 닫아요. 가둬놓고 해요. 그래 70분 하고 15분 숨 좀 쉬고 또 70분 하고 15분 숨 좀 쉬고 그렇게 하고 그 학생들은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봤던 건이나 윤재 이 학생들이 지도를 해줍니다. 원래 이제 이 녀석들은 저기 연수원에 가야 되니까 못할 거고 원래 또 합격 우수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버튼을 이어받아가지고 지도를 할 겁니다. 지도를 하면은 이 학생들의 성장 속도가 부적부적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서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뭐 3순환을 부분적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통째로 내가 3순환을 듣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래 처음 1차 합격했는데 2차 시험에 바로 도전하는 것이 부실의 결과로 이어질까 이런 염려는 학원이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고 1차 불합격하면은 그때는 예비순환 열심히 들으시고 대신에 선행학습을 더 해야 됩니다. 선행학습을 예비순환 할 때 예비순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1순환, 2순환 그 과정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합격 현황입니다. 합격 현황인데 이게 이제 나이대입니다. 원래 좀 줄었어요. 작년에는 20에서 24살이 한 34%였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원래는 왜 줄었는가 하면은 시험 경향이 원래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와가지고 초시생들이 대처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수험생 공부 계획 및 공부량인데 이게 일반적인 것이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조정도 합니다. 왜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계획을 잡는가 하면은 이것만 하면은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만 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3월에서 6월입니다. 예비순환인데 하루에 수업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이니까 똑똑한 학생들인가 복습하는데 30시간이면 괜찮아요. 그 인강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학교 수업하고 그 다음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듣고 그 다음 중간고사 때는 좀 쉬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1순환 때 그렇게 하고 2순환 때 그렇게 하고 방학 때 1차 준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3순환에 시험 보러 옵니다.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요거는 지금 1년 차들이 이렇게 했으면은 2년 차들은 곱하기 2입니다. 2년 차는. 곱하기 2예요. 3년 차는 곱하기 3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공부량, 공부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는 선배들이 요것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에요.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학원에 요때 예비순환 하니까 나도 예비순환만 요때 1순환 하니까 1순환만 이렇게 계획 잡는가 하면 요걸로는 고시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수업 4시간 듣고 복습 4시간 하고 하루에 8시간입니다. 이걸로 고시가 되면 아무나 다 하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학생들이 처음 하면서 갸뚱합니다. 이거 행정고시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하면 할만합니다. 한가하게 하니까요. 자, 우리 학생들하고 차이를 보십시오. 자, 윈터스쿨입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은 선행학습 2과목 해옵니다. 국립외교는 경작 해오겠죠. 그 다음 예비순환 들어가면은 예비순환 실강을 듣는 게 달라져요. 이미 들었으니까. 복습으로 듣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암기를 해요. 암기를. 멀티로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예컨대 4시간 진행이 되면은 저 학습을 안 하는 학생들이 복습하기 위해서 한 3시간이 필요하면은 이 학생들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4시간으로 수업 끝인 겁니다. 그 다음 남은 시간은 뭘 하는가 하면은 1순환 듣거나 아니면은 공부가 진행된 학생들은
2순환으로 또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훨씬 빨라져요. 그 다음에 1순환 오면은 이미 공부한 걸 또 복습으로 들으니까 2순환 빠른 학생은 3순환까지 끝냅니다. 이렇게. 우리 학원에 지금 상위 30% 학생들은 10월 말, 이달 말이면은 2차 공부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3순환. 그리고 나서 2순환 들으면서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2차 과정을 늦은 학생이 이때 종료를 해버려요. 그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좋은 대학 가자면은 고2 때 공부 끝냈죠. 고2 말에 고3 과정을 끝냈을 겁니다. 끝낸 다음에 고3 때 오면은 이상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약한 부분을 공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지는 과정이죠. 고시는 더더욱더 필요해요. 더더욱더 필요한데 이 학생들이 일반적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와요. 이렇게 하고 오니까 이미 보이기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가 끝이 나고 그 다음 2단계로 들어가면 뭐 답안 특강이네 뭐네 이렇게 약점 보완 과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1차를 전념해서 붙고 3순환 오면은 이미 다 공부가 돼 있어요. 공부가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은 안 하고 그때만 하다가 3순환 때 오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해서 보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3순환 오면은 3순환 오면은 취합 부분에 대한 특강이나 보충 아니면 그 전에 끝을 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합니다. 여러 과목을 해요. 이게 왜 이제 필요한가 하면은 합격선에 이렇게 있으면은 경작할 때 이렇게 합격선 올렸는데 행정법을 하다 보면 이게 내려옵니다. 못하니까. 내려와요.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내려오는 폭이 더 크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음에 이렇게 봐서 합격선 올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0일밖에 안 되니까. 100일밖에 안 되니까 합격선 올린 과목은 계속 유지를 지켜줘야 되고 못 올라간 과목은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순환 때 성적이 단가반 학생 중에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한 과목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에서 이렇게 성적을 유지하는데 그 학생은 한 과목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니까. 경작할 때는 경작만 계속해서 성적을 유지했는데 행정법 때도 성적을 유지했는데 이 과목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미 다 공부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하루에 6시간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 7시간은 다른 과목을 하는 거예요. 경작할 때 행정법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필요하면 답안 특강도 듣고 또 합격생 특강도 듣고 그룹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올라갔던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강도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스터디 리더가 중요한데 이렇게 또 반복을 시킵니다. 이게 예비순환 때는 이렇게 3월에 오시면은 행정법 할 때 행정법을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 경작 할 때 또 이렇게 시킵니다. 또 이렇게 시켜요. 또 이렇게 시키고 행정학 할 때 경작도 하고 정책 할 때 경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몇 번 반복하는 겁니까? 학교 다니면서 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 안 했고 예비순환만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선행학습 했고 그 다음 스터디 행정법으로 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미 학습도 돼 있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한 번 할 때 우리가 5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순환 마치고 1순환 들어가면은 그때 못한 과목도 스터디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하니까 계속 공부 올라갔던 공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않고 지금 시기는 곧 이제 닥치겠네요. 11월부터 1차를 이렇게 집중시켜 줍니다. 4개월 동안은 스터디가 1차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 2달 동안은 기출 분석, 1월부터 2월까지는 피스캠프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오면은 요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리로. 숨은 차겠지만 요리로 들어가서 견뎌낼 겁니다. 요리로 들어가서 1차 꼭 되시고 그 다음 2차는 학원이 지도하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자연스럽고 그 다음 스터디 부분인데 학원이 아주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스터디 편성을 수험기간도 고려하고 수험기간은 고려는 크게 이제 민감한 요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초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내가 스터디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못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리더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다음 성비도 고려하고 개념 성향도 고려하고 그 다음 진행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2차 중심으로 그
그러니까 1월부터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1차만 이렇게 필요하면 진행하고, 그때는 강의 듣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 역량을 이제 모아드리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11월부터 1차 시험까지는 1차 중심으로 하고, 2차는 주 3회, 1차는 매일.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제공을 안 하면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자료들이 밀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학원에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이거나 2차 합격했는데 면탈난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 탈락. 그 다음 1차 여러 번 붙은 친구들. 그래서 2차가 주로 진행될 때는 여기까지. 최종 합격생 아니면 2차 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하고, 1차 시즌에 1차를 여러 번 붙은 학생들이 합니다. 그 여러 번 붙은 학생들이 대부분 90점 이상 이렇게 맞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올라오면은 답안 특강 그룹 지도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1대1 대면 첨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장학금 드립니다. 1등 하면 그래도 50만 원이니까 뭐 괜찮은 거죠. 학생들은 대부분 200명이 넘으니까요. 장학금 받으면은 되게 기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받으면. 우리 학원에 이제 생각하는 바는 장학금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하고 있다. 내년이면 합격이 기대된다. 이런 징표를 줍니다. 학생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책상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심리적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담은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학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끔 뭐 담임 선생님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수준은 아니죠. 초딩도 아니고 재수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고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또 그 담당 선생님을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다. 다른 형태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하거나 첨삭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불합격하면 그 환불해 주는 거 제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는데 그 절반은 선생님들이 내십니다. 그래서 합격생 발표 나서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불합격을 많이 하면은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별된 학생들입니다. 제가 상담을 뭐 100% 다 저를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 탈락은 좀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미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6개월을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뭐 몇 달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가끔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제가 탈락을 시켜요. 또 고시 공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탈락시키고 그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치열하게 성적 경쟁하니까 양쪽이 다 경쟁 요소가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반 전체 일정입니다. 헌법 지금 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헌법 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책임져 드립니다. 1월 달에 와서 해도 충분합니다. 넘치니까 그것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1, 2월에 윈터스쿨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그 다음에 고전에 1차 시험이 끝나면은 3순환, 4순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1년 과정입니다. 1년이 넘죠. 1년 6개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월 시작반하고 3월 종합반은 학습 진도 차이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미리 했으니까 원래 데이터를 얘기하면 1차 한 50명 합격했고 이 학생들이 빠르면 3순환까지 듣고 들어가요. 이렇게 듣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이 70명입니다. 이 학생들도 더 우리가 푸시해서 최소한 2순환 듣도록 이렇게 선행학습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3월에 들어오면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니까요. 그만큼 비게 되는 겁니다. 그 시세계에서는 하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 2달이 배워버린다 이렇게 하면 되게 숨이 찹니다. 시험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팔라예요, 가팔라. 진입시간 늦어질수록 가파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반 1일 수업 일정인데 1차가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1차가 있는 날이 1년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 2차는 오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뒤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수업을 듣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빡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선행학습해야 됩니다. 외교는 경작, 5급은 행정법까지
그 예비순환 때는 최소 1순환 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최소입니다. 아마 저기에 그치는 학생들이 한 30% 정도? 나머지 한 60, 70%는 2순환까지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다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익입니다. 아까 정윤재가 그런 얘기 하죠. 자기는 동영상 많이 들었다. 많이 들어야 본인한테 이익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학원이 전적으로 지원하니까요. 그 다음 1순환 때는 2순환, 때로는 3순환까지. 그래서 우리 학원의 목표는 2순환 때는 1차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1순환 때 3순환까지 공부해서 어느 정도 2차는 마무리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1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1차 시험 전까지는 2차 공부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내년 시험 안 돼요. 후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걸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학원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직영 독서실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요. 그리고 직영 독서실에 들어오시면은 비용도 쌉니다. 우리가 룰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물쇠를 닫아 겁니다. 그래서 70분 하고 2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룰을 잘 지키면은 5만 원. 그 룰을 어기면은 2만 원 페널티가 있어요. 그때는 7만 원 이렇게 되니까 비용 부담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니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요. 시험 보는데 모의고사를 빠진다 데이터가 없어지는 것이고 공부 장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직영 독서실 오시고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학원 직영하는 원룸이 있습니다. 이게 저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업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놔도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측면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학원비, 하나는 주거비. 먹는 거야 어차피 먹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이제 주거비인데 학원 직영 원룸에 오시면 주거비의 부담을 덜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연세대 학생이 보니까 학교 주변에 얼마 주고 있었냐 하니까 뭐 70만 원, 60만 원. 그 학생 70만 원 주고 있었대요. 학원에 와서 뭐 65만 원 내니까 선생님 저는 5만 원 남아요.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비용 부담을 좀 더는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입니다. 고시 식당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이 주변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가격 유리합니다. 한 끼에 3,500원, 뭐 4,000원. 신림동에서 야 오늘 정말로 생일이다. 정말로 호화롭게 먹어보자 이렇게 하면 한 7,000원이면은 호화롭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질이 학식을 기준으로 하면 3배 정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살찝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통학 문제입니다. 통학 문제인데, 통학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1시간이나 1시간 이상이 걸리면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뭐 상도동이나 신림동이다 이렇게 하면 통학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강남, 서초, 방배, 뭐 청담, 과천, 목동 고민하겠지만 옮기게 될 겁니다. 학생이 정신이 똑바로 섰으면 옮길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평안한 얘기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해서는 길바닥에 이렇게 버려서는 나 도저히 시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송파, 잠실 고민 없이 옮길 것이고 제 집이 분당인데 불가능이고 고대생들 안암 혹시 그쪽에 오는 학생들이 있죠. 그 여행입니다. 여행. 불가능해요. 신촌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신림동으로 옮겨서 최상의 여건 만들어서 시험을 빨리 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특히 뭐 강남 뭐 저렇게 서초 방배에 이런 학생들이 뭐 나름대로 저항합니다. 집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옮기게 돼요. 옮기게 되는 순간에 지난 세월 후회하면서 옮깁니다. 들어올 때 바짝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룸인데 1강부터 저희들이 7강까지가 있습니다. 임대 조건이 보증금 3천만 원 내시면 월 5만 원 이렇게 공과금 포함되니까요. 보증금이 조금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저렴한 부분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월 5만 원. 여기는 너무 가파른 데 있어가지고 이 학생이 다니기에는 조금 어렵고 남학생들은 뭐 군대 갔다 온 무리 없습니다. 3강 그 위치가 이게 7강까지 어디 있는가 하면 요 라인에 있는 원룸들이 있고 그 다음 길 건너 있고 그렇습니다. 요 라인에는 2개 정도 길 건너가 나머지 있고 어느 쪽이든 학원 원룸은 안전합니다. 가끔 이제 사고가 나는 게 신림동 사고는 밖에서 나지는 않아요. 왜 밖에서 나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이 계속 밤새 이렇게 다니니까 뭐 인적이 드문 데서 사고가 나지 그렇게 나지는 않고 실내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원룸은 학생들만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시설 수준이 신림동에서 상중하로 나누면은 상해산, 중하 정도. 상은 완전히 상들은 뭐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는 뭐 금수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생은 그런데 살면서 뭐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약간 허름한 환경에서 헝그리 정신을 느끼면서 하는 게 고시생은 본질에 맞습니다. 학원에 오는 게 딱 좋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구경을 좀 해보시고요. 통학 가는 거리 뭐 직원이 이렇게 그림을 또 뭐 쉽게 그렸는데 아까 그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뭐 여행 수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은.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아까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시작할 때 꼭 같이 오시고 혹시라도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만 그만둘 때 같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일단 공부 시작하시면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아, 우리의 군대 한 번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학원에 관심이 이렇게 많거나 이제 자녀분한테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노심초사해서 시험이 되면은 저도 하겠어요. 우리의 공부시키고 노심초사하겠는데 이 고시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지원만 해주세요. 애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하면 와서 고기 좀 사주시고 그 다음에 힘들어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음식을 이렇게 뭐 보약을 지어준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묻지 마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가 잘 되냐 못 되냐 성적이 어떠냐 이거 관심 갖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를 100%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 시험이고 그렇게 개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약간은 나아지는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생기겠지만은 시험 결과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나운 애들이 또 똑똑한 애들이 되는 시험이에요. 동물로 치면은 초식 동물보다는 약간 육식적 동물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헤쳐나가는 시험이지 이게 뭐 주변에 도와준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안 되면은 그 다음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이 안 된 학생이 만드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친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는데 되는 학생들은 그게 다 극복 요소들이지 방해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 시작하는 기간 1년 한 6개월 정도에 본인도 마지막이다 부모님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딱 지원하시고 안 되면 결과 책임을 물으세요. 과정은 묻지 마시고 결과 책임 물어서 안 되면은 그때는 지원을 중단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궁금하시다. 특히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선생님 잠이 안 와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학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생활 잔소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엄청 힘든데 또 그런 생활까지 또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학습 능률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다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기 전달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불합격하면 학원이 책임을 진다. 이게 합격 책임반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인데,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전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왜 안 되는가 하면 1순한테 1순한만, 그 전에 예비순한테 예비순한만, 2순한테 2순한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공부 강도가 맞추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서로가 안다 할지라도 비용 때문에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강의 듣고 또 강의를 또 듣고 이렇게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학원의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특징적이고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팜플렛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1차 시험은 거의 이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78%가 합격하니까 100명 중에 40등인데 불합격했다 이런 학생이 없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일이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되고 2차입니다. 2차. 자, 2차도 출석 모의고사 응시 요건은 1, 2순환은 이게 결정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개성 살리고 시험 직전에 100일 동안은 지켜줘야 됩니다. 100% 시험 봐야 되고 100% 강의 들어야 되고 그런데 100명 중에 40등 했다 이렇게 하면 돌려줍니다. 우리는 자신 있어요. 장학금 지급해드리고
생활관리인데 출석관리 뭐 벌점이 누적된다 이런 부분은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 지문 인식기로 파악은 합니다. 파악은 하는데 저 부분은 많이 비중을 두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때까지 2명이 있네요. 퇴학시키려고 하면은 서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또 학생이 엄청 반성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경우 2학생이 있어서 보낸 적이 있고 그 외에는 학생들이 다 잘합니다. 다 잘하고 왜 저 부분에 약간 저희들이 완화해서 보는가 하면은 장기간하고 너무 힘든 거다 보니까 이게 슬럼프가 옵니다. 그 슬럼프를 겪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데 계속 하는 학생,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학생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형식적 관리는 아주 완화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컨텐츠 관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 아까 설명드렸었죠. 휴대폰은 독서실 들어갈 때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휴대폰 가지면 안 돼요. 가지면 안 되고 혹시라도 공부 독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휴대폰을 많이 본다 이렇게 하면은 투지로 바꾸든가 이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조치를 좀 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고시 공부가 힘들다 보니까 공부를 마치고 특히 원룸에 들어가면 혼자 있으면은 뭐 이 학생 같으면 뭐 선생님 눈물이 또록 흘렀어요 뭐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 보상 심리가 확 발동돼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뭔가는 난 보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 보고 그 다음 뭐 컴퓨터 켜가지고 서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공방해되는 요소는 일단은 학습 시간 내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원룸은 그냥 보시고 이렇게 안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강료 이렇게 되고 저 표기된 데서 150만 원 현재 할인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지원은 경제학 행정법 예비순환 피색 기초 강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예시입니다. 근데 나는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은 많이 했어요. 대신에 또 행정법도 했는데 행정학이 약해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열어드리는데 또는 경제학은 제가 예비순환 들어서 저는 1순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1순환도 열어드립니다. 이건 예시니까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는 피색 기초 강의는 선생님 제가 들었어요. 저는 한 2단계나 3단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지원해 드립니다. 예시니까 얼마든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프리하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립외교원도 뭐 가격 면에서는 크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시간이 많이 흘렸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아니면은 개별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해 보세요. 없으면은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